안녕하십니까. 성비과 전문의 30년차 의학박사 박혜선입니다. 오늘은 에스트로겐 우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왜 에스트로겐 우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요즘 우리가 먹는 커피, 그 다음에 배달해서 먹는 음식이 전부 다 플라스틱이거나 일회용 종이컵이나 이런 건데 그게 몸에 들어오면 에스트로겐이 되거든요. 그걸 제노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데 이 제노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겐처럼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에스트로겐 도미넌스 혹은 에스트로겐 도미넌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도미넌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에게만 분비가 되거나 만들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면 약간 틀린 말일 수도 있죠. 여성에게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부신, 아드리날 글랜드, 그 다음에 여성의 난소, 남성의 고환, 그 다음 지방세포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고도 이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뚱뚱한 사람들,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갱년기 증상이 덜 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간에서 대사돼서 간과 지방세포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 뼈 건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거나 성적인 성숙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필수 호르몬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으면 신체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무 많은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암이라든가 에스트로겐과 관계된 암이 유방암, 그다음에 난소암, 자궁내막암 이런 것들이 에스트로겐과 관계된 호르몬 암이고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자가면역 질환, 캔디다가 과하게 증식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무엇인지 이제 보는데 에스트로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밸런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반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을 경우 프로게스테론은 역할을 못하고 반대 역할을 하는데 이 반대 역할을 하면서도 또한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특히 사춘기, 생리할 때, 배란 전과 후에, 배란 전에는 에스트로겐, 배란 후에 프로게스테론이 관여하죠. 그 다음에 임신, 출산, 그리고 폐경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체 모든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실은 뼈하고 상관없을 것 같지만 갱년기가 오면 골다공증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이 에스트로겐하고 관계가 있고, 또 체중, 생리 전으로 체중이 변화가 많잖아요. 생리 전 바로 전에는 막 살이 쪘다가 또 생리 끝나면 살이 빠졌다가 이 체중하고도 관계가 있고 심혈관이나 인지기능, 기억력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 이거 관계 없을 것 같지만 포도당, 콜레스테롤 대사, 갱년기가 오면 밥을 안 먹어도 살이 찌면서 고지혈증이 생기죠. 다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이 호르몬이 불균형이 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거나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암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호르몬을 검사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균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균형. 이게 서로 균형을 맞추는 호르몬이고 균형이 깨질 경우 이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피 검사를 하거나 설문지를 하거나 이래서 결핍인지 과잉인지 진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태를 진단하고 여성의 배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생식력, 임신이 안 될 때, 임신 중에 태아나 태반의 건강 상태를 추적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사춘기 문제, 생리전 증후군이 너무 심하거나 생리통이 너무 심하거나 이럴 때도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리전 우울하거나 이런 것도 다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또 남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여성용 유방암 이럴 때도 에스트로겐 과다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사이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주로 만성적인 삶의 스트레스 때 변화가 생기고요. 열악한 식단, 맨날 인스턴트만 먹거나 굶거나 이럴 때, 비만일 때,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생활 방식, 잠도 잘 안 자고 낮과 밤이 바뀌었을 때, 그다음 노화가 왔을 때, 그다음에 이 화장품이 이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이 화장품에 제노 에스트로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심하면 화장품도 아예 안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금속,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음식이나 자연에서 오는 공해 같은 거 이런 중금속이나 산업의 부산물, 살충제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 BPA 이런 환경 독소가 체내에 축적이 되면 변화가 생기면서
피 검사를 해보면 이런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간 맨날 인스턴트만 먹었거나 화장품이나 샴푸를 이렇게 썼는데 그게 몸에 지방, 특히 유방이나 이런 데 축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자궁내막증도 생길 수 있고 유산이 생길 수도 있고 PMS, 생리 전에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진 사람, 그다음에 우울하고 이런 살도 찌고 이런 PMS, 그다음 자궁근종, 그다음에 자궁에 있는 물혹, 그다음 유방암, 자궁암, 자궁경부암, 그다음 불규칙한 생리, 불임, 인슐린 저항성 같은 위험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우세가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데 에스트로겐만 치료하는 것보다 에스트로겐 우세일 때 에스트로겐을 떨어뜨려야 되지만 반대로 프로게스테론 보충해서 이 균형을 맞추기도 합니다. 보통 건강할 경우는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 피검사 수치를 했을 때 보통 300대 1의 비율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100에서 500까지 정상이라고 보는데 100 이하거나 500 이상이면 비정상이라고 300대 1이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암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합니다. 에스트로겐 우세는 프로게스테론에 대한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을 때도 관여를 하는데 보통 35세 이상 50세 사이에 무배란이 되는 여성한테 에스트로겐 우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보통 이제 막 에너지를 자극하는 호르몬이라고 하면 프로게스테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막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면 캄다운 되어 있는 게 프로게스테론입니다. 그래서 신체에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거나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하고 균형이 깨지고 에스트로겐 농도가 너무 높으면 지치고 배는 막 부어오르는 느낌 들고 비참해지는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고 그래서 갱년기 전에 에스트로겐 과다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내가 유방암이 있거나 자궁근종이 있거나 자궁내막증이 있다. 그러면 에스트로겐 우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가장 흔한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이 무엇이냐? 이 증상 중에 본인이 한 5개 이상이다. 뭐 3개에서 5개다. 그러면 나한테 에스트로겐 우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과민해요. 예민하고 기분 변화가 막 오락가락해요. 롤러코스터처럼. 그다음 배나 엉덩이 주변에 갑자기 이렇게 체중이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유방에 혹이 있어요. 섬유낭종이 있거나 잠들거나 잠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하루 종일 굉장히 피곤하고 끊임없이 필요해요. 월경량이 많고 생리통이 심하고 생리가 불규칙하다. 소화기 문제가 생기면서 배가 이렇게 팽만한 항상 배가 부어오르는 느낌이 든다. 브레인 포그, 뇌에 안개가 끼는 것 같다. 그리고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진다.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되거나 불임이거나 임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거나 몸이 자꾸 붓거나 생리주기가 불규칙하면서 생리주기가 짧아졌거나 얼굴이 뜨겁거나 불안하고 건조하고 지친 피부가 있거나 거미줄 모양의 정맥류나 셀룰라이트가 있거나 심한 생리전증후군이 있거나 담낭에 문제가 있거나 질권조정이 있다. 이럴 때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면 피검사를 하게 되죠. 피검사를 통해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보고 FSH나 LH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나 DHE나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졌는지 보는 거죠. 에스트로겐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흔한 게 E1, E2, E3인데요. 우리가 말한 에스트로겐은 E2고요. E1은 폐경 후의 호르몬, E3는 임신 중의 호르몬이고 폐경이나 임신이 아닐 때 주요 호르몬은 에스트라다이올이 우리가 말한 흔한 에스트로겐입니다. 그래서 이런 E2는 성기능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주로 난소에서 만들어지고 그다음 월경 주기 내내 수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배란할 때 가장 높고 월경 때 가장 낮아집니다. 그리고 E2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감소합니다. 가장 큰 감소가 폐경 때인데 어쨌든 성별에 남자 여자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E2가 존재합니다. 이 피검사를 해서 에스트라다이올 검사를 했을 때 난폭이, 배란 주변기, 황체기, 폐경후인데 배란 주변기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난폭이가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황체기는 에스트로겐보다 프로게스테론이 높아진데 폐경 이유는 50 이하일 경우는 우리가 폐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죠. 에스트로겐 수치를 판독해서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을 때 우리가 이런 질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PCOS, 뇌하수체 기능 저하, 아노렉시아 노브사 같은 밥 잘 안 먹고 살이 빠지는 사람,
체지방이 낮은 경우가 에스트로겐 낮고, 에스트로겐 높은 경우는 이제 비만, 생리형이 많은 자궁근종이나 성근종일 때, 월경전 증후군이 약화될 경우, 피곤할 때, 성욕이 떨어질 때, 그리고 이런 호르몬들도 에스트로겐을 높이는 상태가 됩니다. 에스트로겐 도미넌스일 경우는 이제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이나 그다음에 근종이나 물혹이나 성근증을 높인다고 했잖아요. 주로 체질량 지수가 28인 비만인 경우, 그다음에 35세 이상이고 50세 사이에 배란이 안 되는 무배란 생리주기, 그리고 스트레스, 그다음에 식사가 불량하거나 소화불량했을 경우, 특히 식사를 불규칙하게 먹거나 인스턴트 위주로 먹거나 이럴 때 환경 호르몬이나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직업이거나 그런 사람들, 피임약 중에 합성 에스트로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갱년기 호르몬 약을 먹을 때 에스트로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활 습관 중에는 술, 담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앉아서 오래 하는 생활 방식도 배둘레 지방을 만해지게 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도미넌스인데, 지금 현재는 실은 우리가 먹는 배달해서 먹는 음식이나 배달해서 먹는 커피 이런 것들이 가장 제노 에스트로겐이 많습니다. 텀블러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 물을 마시거나 거기에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제노 에스트로겐이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을 때, 이럴 때 어떻게 신체를 해독하는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을 정하기 위해서 민들레차나 마늘, 브로콜리, 유기농 사과, 녹차, 블랙커피가 도움이 되고요. 사우나도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 땀으로 빼는 거죠. 30분 연속으로 심박수 120회가 넘게 일주일에 300분 정도. 30분과 300분 되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본인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운동이나 독서, 명상 이런 게 도움이 됐고, 물은 여과된 물이 더 좋고, 특히 플라스틱 물병에 담긴 물은 피하고 본인이 텀블러 갖고 다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유리병에다가 마시거나, 밀크시슬이나 보충제는 신체에서 에스트로겐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비타민하고 미네랄 중에는 오메가3, 알파리포산, 마카프리, 비타민 6, 9, 12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특히 D이 함유된 영양제가 에스트로겐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노에스트로겐인데 하루 종일 노출이 되거든요. 이 제노에스트로겐이 환경 물질이 들어있는 건데, 예를 들어 화장품, 옛날처럼 그냥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품 첨가물, 조리기구, 오일들에도, 그다음에 호르몬이 함유된 피임약, 그다음 술, 이게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면 우리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덜 노출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추는 이제 음식, 그러면 이제 덜 노출되거나 아니면 좀 좋은 음식을 먹는 거죠. 십자가 식물에 우리가 먹는 대표적인 것이 김치입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겨자, 배추, 김치, 그다음에 케일, 그다음에 브리셀 콩나물, 이게 이제 딤이 함유된 거거든요. 이런 음식을 먹거나, 칼슘 디글루카레이트, 우리 킬레이션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먹거나, 오이, 호박,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이 아닌 여과된 물이나 이런 것을 하루에 최소 8잔 마시기, 이게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설문지나 혈액 검사를 했는데 에스트로겐이 높아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은 부족해요. 이럴 때 에스트로겐을 줄이거나 혹은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하는 방법이죠. 에스트로겐 줄이는 걸 잘못하면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생체 동일 프로게스테론, 바이오 아이덴티컬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건강한 수준의 프로게스테론을 유지하고 에스트로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 보통 크림이나 알약이나 질 자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간을 통하지 않는 크림이 가장 좋습니다. 닥터레나라고 하는 크림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쓰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여성과 남성의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거기에 대한 병원에 오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